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캐릭터형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열명만 사용을 하면 문자열이 되고, 배열명과 첨자를 사용하면 배열원소, 즉 문자 한 개가 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요. 배열 원소 중 가장 큰 값을 구하고, 배열 원소 중 특정 값의 순위를 구하고, 시험을 쳤을 때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배워둬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 처리기에게 내리는 지시죠.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 포함시키라는 것. 그런데 샵 include가 아니라 샵 define이라고 나오네요. 영어로 define은 정의하다죠. 사이즈를 5로 정의하라는 전 처리기 지시입니다.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건데요. 사이즈를 이 빈칸 뒤의 내용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전 처리기가 소스 파일을 쭉 훑으면서 사이즈를 만날 때마다 방금 정의한 내용으로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즉, 여기도 사이즈, 여기도 사이즈, 여기도 사이즈, 사이즈가 4군데 나오는데 여기를 모두 쭉 훑어가면서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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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다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바꾼 후에 컴파일러가 이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해 줍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샵 디파인 하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안 썼잖아요. 안 쓰고 이 자리에 5라고 상수를 사용해서 코딩하면 되는데, 굳이 샵 디파인 사이즈 5를 하고 이 자리에 사이즈라고 적어주면 무엇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쓸까요? 이 소스 코드는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던 것처럼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 for의 헤더 부분이 좀 특이하죠. 세미콜론으로 3가지 파트로 나눠는 있는데 여기 sum은 0, 콤마 다음에 i는 0. 이렇게 콤마로 여러 문장이 와도 될까요? 네, 됩니다. for는 세미콜론으로 3가지 파트로 나눠만 진다면 이 안에 초기화 문장 sum에 0을 대입하고 i에 0을 대입하는 거 2개를 먼저 하고 조건을 검사해서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한답니다. 자, 배열의 원소수가 5일 때 코드인데 원소수를 1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직접 이 5자리를 10으로 다 타이핑해서 수정해야 되죠. 우리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배열의 원소수를 활용하는 것이 지금처럼 4군데밖에 없지만, 큰 프로그램이 되면 20군데가 될 수도 있고 40군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5라는 것이 여기서는 배열 원소수로만 사용이 되었지만 5를 더하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5로 나누는 문장도 있을 것이고, 배열 원소수가 아니고 그냥 숫자 5를 수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배열 원소수니까 10으로 고쳐야지, 이것도 배열 원소수니까 10으로 고쳐야지 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을 하는 경우, 한 군데라도 원소수를 5에서 10으로 고치지 않았거나 또는 원소수 5가 아닌데 10으로 바꿨다면 결과는 틀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매크로 상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샵 define size 5라고 해서 사이즈를 5로 정의했어요. 그리고는 코드에서는 사이즈를 모두 사용을 했죠.
이런 경우 원소수가 10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자리만 얼마로? 10으로 수정해주면 누가 전 처리기가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으로 자동으로 다 바꿔주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직접 수정할 필요가 없죠. 배열 원소수인지 숫자 5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 어디 딱 한 곳 매크로 상수 정의하는 곳에서 사이즈를 5에서 10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주 편리하겠죠? 또 다른 장점, 이렇게 사이즈라는 글자로 적음으로써 숫자 5가 있는 것보다는 사이즈라는 영어 단어 자체에서 크기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열의 크기, 배열 크기, 배열 크기만큼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네. 즉, readability, 읽어서 해석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상수를 이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러므로 앞으로 배열을 코딩한다면 지금처럼 배열의 크기는 sharp define size 5라고 정의한 후 모두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의 원소수는 반드시 상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이즈라는 글자를 써도 될까요? 당연히 되죠. 전처리기가 이 사이즈 자리를 뭘로 바꿔줘요? 숫자 5로 바꿔주죠. 숫자 5 상수로 바꾸어서 컴파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수를 사용할 때 이 상수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변수명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소문자만 사용해 왔죠. 그러니까 대문자를 보고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매크로 상수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기라는 단어 영어 사이즈 그대로 하려면 타이핑을 딱딱딱딱 4번 해야 되니까 줄여서 sharp define n5 이렇게 사이즈 대신에 n을 상당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편리한 대로 써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두리에게 쿠키 봉지 중 하나를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시네요. 두리는 쿠키가 제일 많은 걸 가져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은 걸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일 쿠키 봉지가 투명하다면 두리는 이 봉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두리가 쿠키 봉지 중 가장 무거운 걸 고르는 것은 배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배열 내용이 보인다면 17이 가장 큰 수인 걸 금방 알아채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안의 배열의 값은 모를 수도 있죠. 계산을 통해서 구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배열 내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최대값은 이 5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max를 일단 첫 번째 원소 값으로 정해놓고 진짜 이게 최대값 맞아? 확인을 하는 거죠. 나머지 원소들과 13하고 12하고 비교해 봤더니 13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max를 13으로. 다음 10과 13을 비교해 보면 13이 크죠. 그러니까 max 값 그대로 유지. 그 다음 17과 13을 비교해 보니까 17이 훨씬 더 크죠. 역시 17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7과 15를 비교해 보면 맥스 값이 더 크니까 바뀌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맥스에 들어있는 값을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배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일단 원소 중 한 개를 최대값으로 가정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머지 모든 원소와 맥스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 구체화시켜 볼게요. 일단 원소 중 한 개를 최대값 맥스로 가정한다. 분명히 이 5개 중 하나가 최대값일 테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편하게 첫 번째 원소로 초기화해 볼게요. 그렇다면 맥스는 100로 대인문으로 초기화하고 결과적으로 맥스에 12가 저장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나머지 배열 원소와 맥스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현재 맥스와 13은 누가 더 커? 이 13이 더 크죠. 그렇다면 맥스를 얼마로? 13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코드로 표현한다면 이런가요? 101에 있는 값이 현재의 맥스보다 더 커? 그렇다면 맥스를 얼마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값을 아니까 13이라고 얘기했고 이 13이란 값은 101에 들어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101이 맥스보다 크다면 맥스를 101로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 맥스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현재 맥스가 더 크니까 else 없는 if문. 그 다음 지금 맥스 13이 들어있는데 혹시 너 맥스보다 더 커? 크지 않죠. 그러니까 통과. 그 다음 현재 맥스와 17을 비교하니까 17이 더 크죠. 그렇다면 맥스를 얼마로? 17로 바꿔줘야 되죠. 이 코드는 103이 맥스보다 더 커? 그렇다면 맥스는 103으로 바꿔. 마지막 현재 맥스와 15를 비교하겠죠. 더 큰가요? 크지 않죠. 그러니까 통과겠고 이를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배열 원소가 5개니까 초기화하는 문장 한 문장, 다음에는 나머지 원소 4개에 대해서 if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만 바뀌어요? 맥스와 비교할 대상이 100, 1, 2, 3, 4로 바뀌고 맥스보다 이 백에 있는 원소 값이 더 크다면 해당 원소 값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첨자가 1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원소를 맥스로 초기화했으니까 첫 번째 원소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첨자 1부터 얼마까지? 배열 원소 수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00i가 맥스보다 더 커? 그렇다면 맥스를 누구로? 100i로 바꾸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다음 원소와 맥스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네요. 이 for 앞에는 뭐가 와야 되나요? 당연히 맥스를 100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이 여기에 먼저 와야 되겠죠. 완성된 프로그램 5개의 값을 선언과 동시에 100이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배열에 있는 5개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for문으로 원소를 5개 출력하고 줄바꿈 문자를 출력하고 방금 배운 최대치를 구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을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이 시간 제일 앞에 배운 내용이 매크로 상수 정의하는 거였죠. 자, 배열의 크기 sharp define size 5 매크로 상수를 정의했어요. 매크로 상수는 뒤에 세미콜론이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되죠. C 명령문이 아니니까. 메인 함수 시작됐고 이제 백 사이즈 결국 5죠. 자, 배열의 원소 수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출력하니까 사이즈. 여기도 5자리의 사이즈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두리에게 친구 4명 중 키가 몇 등인지 물으시는데 두리가 생각하네요. 나보다 키 큰 친구가 몇 명이지? 순위를 물었는데
나보다 키 큰 친구가 몇 명이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생각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두리가 먼저 서희 옆에 서서 나보다 더 크나? 두리보다 서희가 더 크네요. 그러면 나보다 큰 친구 1명. 다음에는 하나 옆에 섰어요. 하나가 두리보다 더 작네요. 나보다 크지 않으니까 아직까진 1명. 그 다음 구준이 옆에 섰어요. 구준이가 두리보다 키가 더 크네요. 그러면 나보다 키가 큰 친구가 2명이네. 그러면 나는 몇 등인가요? 나보다 키가 큰 친구가 2명이라면 나는 3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는 나보다 키가 큰 친구가 몇 명이지를 생각하고 그 수를 찾았다면 더하기 1을 하면 두리의 키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순위는 이런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리의 키 순위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배열에 있는 특정 원소의 순위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아집니다. 몇 번 가방의 순위를 구하고 싶은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2라고 입력했다면 두 번째 가방이니까 960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이때 순위 3위라고 출력하려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자, 순위를 구하고 싶은 가방의 번호는 I에 입력받고 순위는 랭크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 일단 I의 순위를 구할 가방의 번호를 먼저 입력받아야 이 5개의 값 중 어떤 값의 순위를 구할지 알 수 있겠죠? I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엔 내 가방의 무게를 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건데 이 미라는 변수의 값은 내 가방의 무게를 저장하면 되는데 내 가방은 왜 빼기 1한 값으로 대입을 할까요? 우리가 배열에서 첨자는 0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할 때는 1번,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방의 번호를 2라고 입력했을 때 몇 번 가방? 두 번째 가방 이란 뜻이니까 두 번째지만 배열 첨자는 1 감소시킨 것 100원에 960이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미 변수를 I 빼기 1 한 원소의 값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랭크에 이 미 값의 순위를 구할 건데 초기치를 1로 줬네요. 이유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아까 두리가 친구 옆에 서서 나보다 키가 클 때마다 손가락으로 몇 명이 더 크지 계산했던 것처럼 모든 배열 원소와 나의 가방 무게 미 변수에 저장되어 있죠. 무게를 비교해서 더 큰 원소가 있을 때마다 랭크를 1 증가시켜서 최종 랭크가 순위가 되겠습니다. I에 2가 입력되었고 그래서 내 가방의 무게 100 I 빼기 1 값으로 저장하고 랭크를 1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네 번째 과정 따라가 볼게요. 자, 미에는 100원이 960이니까 960 들어있을 것이고 랭크엔 1이 들어있고 그 다음 해야 할 일, 자, 이 순위는 나의 가방 무게랑 배열에 있는 모든 다른 원소의 무게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혹시 첫 번째 가방 미에 있는 값보다 크니? 그렇다면 랭크를 1 증가시키는 거죠. 크지 않으니까 통과. 100원 미보다 크니? 아니니까 통과. 102 미보다 크니? 미는 960이고 얘는 600이니까 아니죠. 통과. 다음 103에 있는 값은 1200. 960보다 크죠. 103이 미보다 크니까 랭크 뿔뿔하게 되면 랭크는 2로 바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원소 104와 미를 비교했고 역시 104가 미보다 더 크네요. 1 증가시키면 랭크에는 3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순위는
몇 위인가요? 3위이죠. 자, 랭크를 1로 초기화한 것은 처음에 둘이가 키를 잴 때는 나보다 키가 큰 친구가 있을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2명이 크면 순위는 더하기 1한 3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초기치를 0으로 시작하지 않고 1로 시작했다면 나보다 큰 값이 있을 때마다 1씩 증가시킨 이 최종 값이 바로 순위가 되니까 초기치를 0으로 사용하지 않고 1로 줬어요. 가장 무게가 많은 것 1등이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시작해서 더 무게가 많은 가방이 있을 때마다 1씩 증가시켜서 순위를 구하는 거죠. 자, if 문이 5개 반복되네요. 그렇다면 for 문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 sharp define N5. 자, large N, 대문자 N을 5로 매크로 상수로 정의했고, 그래서 백 5 대신에 N 사용했고, 다음 배열의 초기치 줬고요. 몇 번 가방의 순위 2 입력받아야 되죠. printf로 묻고 scanf로 i값 입력받고, 그리고 내 가방의 무게는 100 i 빼기 1로 대입을 해주고, 다음에 순위를 구할 때 일단 나 1등이야. 생각만 해도 좋죠? 나 1등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you. 그래서 이번에 변수명을 좀 다르게 써봤어요. you가 0부터 배열 원소수 n보다 적을 때까지 you 뿔뿔 하면서 너의 가방이 내 가방 무게보다 더 커? 그렇다면 나의 순위는 밀려나는 거죠. 1 증가시키게. 이렇게 for문을 다 돌고 나서 랭크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 순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for문에 제어 변수를 i를 사용했는데, 나와 너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I, 너는 you. 이런 방법으로 첨자가 여러 개 나올 때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의미를 가지는 첨자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개했어요.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평균을 구하는 것. 예전에 소개했었고요. 배열에서 최대치, 최소치 구하는 것 오늘 배웠죠. 그리고 순위 구하는 것. 그리고 정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렬하는 것은 우리 이 과정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맥스 어떻게 구하는지 잘 기억이 나나요? 우선 분명히 배열 원소 중 하나가 최고값일 테니까 첫 번째 원소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 진짜 이 맥스가 정답인지 확인을 했었죠. 첨자는 1부터 시작하는 이유, 첫 번째 원소가 맥스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원소와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와 코스트 i, 즉 맥스 코스트 1, 다음에 코스트 2, 코스트 3, 코스트 4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더 큰 값을 맥스에 대입하면 최대치가 구해지겠습니다. 순위를 구할 때는 일단 나의 순위를 1등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진짜 1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하죠. 배열의 모든 원소들과 나의 키와 비교를 하네요. 내 키가 너의 키보다 작다면 나의 순위가 1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랭크의 최종 순위가 구해지겠습니다. 매크로 상수를 정의할 때 sharp define n을 100으로 정의해 주세요. 공표를 문자열 O로 정의해 주세요. 곱표를 문자열 X로 정의해 주세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매크로 상수를 사용하는 방법,
sharp define n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100이 되죠. 배열 원소수 대신에 매크로 상수 n을 사용할 수 있고 printf의 공표, printf는 쌍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공표는 매크로 상수이고 이 자리가 뭘로 바뀌나요? 요것 그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printf 쌍따옴표 0 쌍따옴표. 그래서 뭐가 출력되나요? 0이 출력되겠죠? 그리고 곱표라고 적었어요. 매크로 상수로 정의되어 있죠?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X가 출력됩니다. 공표, 곱표, 한글로 매크로 상수로 정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 다음엔 퀴즈겠죠? 이번 다음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그때는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중에 무엇을 낼지 물었을 때 숫자 1, 2, 3으로 가위바위보를 대신해서 입력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컴퓨터가 이겼는지 사람이 이겼는지 확인을 해야 될 때 사람은 1을 입력했고 컴퓨터는 2를 냈다면 컴퓨터 승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1이 가위이고 2가 바위니까 가위를 바위가 이기죠. 그러니까 컴퓨터 승. 사람은 1, 가위를 냈는데 컴퓨터는 3, 보를 냈어요. 보를 가위가 이기죠. 그러니까 사람 승이라고 출력을 해야 해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다면 1과 2만 보고 1이 가위인지 2가 가위인지 숫자만으로는 누가 이겼는지 이야기가 참 힘들죠. 이런 경우 오늘 배운 매크로 상수를 이용해서 1 대신에 가위, 2 대신에 바위, 3 대신에 보라는 한글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자, 매크로 상수 정의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sharp define 가위 1, 바위는 2로, 보는 3으로 정의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숫자 1, 2 대신에 가위, 바위, 여기도 1 대신에 가위, 3 대신에 보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에 이 가위 자리는 1, 바위 자리는 2가 대체되니까 똑같은 코드가 되죠. 매크로 상수를 이용하면 앞에서 수정하기도 쉽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다 했는데 지금의 경우 정말 이해하기 쉬워졌죠. 1, 2보다는 사람은 가위, 컴퓨터는 바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에 저장된 N개의 가격 중 최저 가격 이렇게 표시하는 코드 완성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매크로 상수 n 10으로 정의해 줘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대문자 n 들어가야 되겠고 최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최대값 구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최저치네요. 최저치도 역시 분명히 배열 원소 중에 하나가 최저치일 테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원소를 배열의 최소값으로 가정해서 민에 대입합니다. 그 다음엔 너 민보다 더 작니? 민보다 더 작니? 현재 민보다 더 작니? 를 비교해 가면서 현재 민보다 더 작은 원소가 나타났을 때마다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코스트 i가 현재 민보다 더 작다면 최소값을 코스트 i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포문을 다 끝낸 후에는 민 값을 출력하면 최소값이 출력되겠습니다. 이번 심화에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것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볼게요. 눈치챘나요? 시험을 쳤을 때 채점을 해야 되죠.
채점을 하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채점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시험지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answer이라는 배열에 10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저장시켜야 되겠고, 학생이 답한 답안지는 reply 배열에 차례대로 저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맞췄는지는 correct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correct 변수는 처음엔 0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0으로 초기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개를 맞췄는지 확인하는 건데,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과 답안지 원소를 차례대로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문제 똑같네요. 맞췄으니까 correct를 1 증가시키고, 두 번째 역시 맞췄으니까 1 증가, 세 번째 문제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1 증가시키지 않고, 네 번째 문제 똑같네요. 1 증가시키고, 지금과 같이 틀리면 증가시키지 않고 똑같으면 1씩 증가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correct에는 맞힌 개수가 들어가 있겠죠. 1과 2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니터에 correct 변수의 값을 찍어주면 10개 중 몇 개를 맞췄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면 매크로 상수 n을 15로 정의해 두고, 왜요? 문제가 10개니까. 그리고 이 매크로 상수 n을 이용해서 answer 배열의 원소 개수는 n개, 그리고 reply 배열의 원소 개수도 n개, 그리고 배열을 선언함과 동시에 원소를 중괄호 안에 값을 차례대로 적어서 초기화 시켜주고 나머지 변수 선언했고, 먼저 맞춘 개수는 0으로 초기화해서 그 다음에는 차례대로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비교하죠.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만 correct 변수를 1 증가시키는 과정을 for문을 사용해서 i가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10번 반복을 하는 거죠. for문을 끝내고 나면 correct에 들어있는 값을 찍어주면 총 n개, 10문항 중 correct계 n개를 마침이라고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프로그램은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반드시 혼자서 언제든지 코딩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두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함수는 나 대신 일을 해주는 프로그램 코드를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를 잘 이용하면 아주 편하게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